안녕하세요. 스문여 옷건 안녕하세요. 고태현입니다. 스달람 고태현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색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시간인가요? 레벨 2 종목에 대해서 종목별로 집중해서 체크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시간이죠. 정말 너무 떨리고 시간이 다가올수록 조급해지고 그러는데 오늘 잘 채점 포인트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대표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 종목이 6가지가 되죠? 네, 그렇죠. 네, 6가지가 뭐죠? 저도 알아요. 일단 네. 스템이 있고요. 네. 스탠다드 쇼턴, 그리고 카빙 롱턴, 종합 8강, 게이트, 모글. 네. 저희가 6가지 그 기술들을 진짜 다 배웠어요. 그쵸? 네, 다 배웠습니다. 그 중에 정말 잘 된 것도 있나요?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탬턴부터 그럼 시작해 볼까요? 스탬턴에서 채점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버티컬 무브먼트 동작이 기술적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업다운인데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전진업이랑 좀 다르게 다음 턴의 진행 방향 쪽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움직이면서 네. 타는 안쪽에 움직임이 있죠. 네. 그 버티컬 무브먼트 동작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심사위원 분들도 가장 많이 보실 거예요. 버티컬 무브먼트. 네, 버티컬 무브먼트. 이제 안쪽 다리 아웃 엣지를 정확하게 컨트롤을 하는지, 안쪽 다리가 정확하게 이게 모아져 있을 때 네. 안쪽 다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엣지가 넘어가 있는지를 볼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다리가 모이면 무슨 동작을 하죠? 볼 체킹은 안 해요. 네. 무슨 동작을 하죠? 버티컬 무브먼트야. 아니, 다리가 모이고 나서. 버티컬 무브먼트. 다리가 모였어. 큰일 났네요, 여러분. 다리가 모였어. 그럼 버티컬.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을 하죠. 네.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 다리가 모였다고 턴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지 구간이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유지 구간. 큰일 날 뻔했네. 유지를 하면서 네. 내 어깨선이나 내 네. 모든 내 어깨, 골반, 뭐 바깥쪽 무릎이나 뭐 팔 주먹이나 전체적으로 경사도와 맞게끔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을 정확하게 취해주면서 유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야 내가 유지를 하고 있다가 네. 다운 동작을 하고 있다가 정확하게 또 버티컬 무브먼트 업 동작을 통해서 다음 진행이 또 되겠죠. 그쵸. 버티컬 무브먼트는 앞쪽, 위쪽, 안쪽. 그랬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버티컬 무브먼트, 그리고 이제 안쪽 다리의 활용, 이 아웃 엣지를 정확하게 긁어 모으고 있는지, 정확하게 넘어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턴 마무리에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으로 정확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 스탬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이 아니라 A자 스탠스로 출발을 했다가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출발은 바로 직진으로 출발하는 것보다 이 대각선 45도 방향 쪽으로 출발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러면 스탬턴이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어느 정도 속도감을 가지고 타야 되는지 아니면 속도를 계속 컨트롤하면서 타야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속도는 컨트롤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에 출발했던 스피드하고 도착할 때까지 그 스피드가 계속 유지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속이 붙잖아요. 네. 그럼 가속이 붙으면 다운 동작으로 다시 감속을 하는데, 네. 감속을 할 때 이제 완전 멈추듯이 감속을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이제 동작으로 이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스피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랑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스피드가 유지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누구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은 스탠다드 쇼턴입니다. 스탠다드 쇼턴이죠. 저는 이게 제가 그 댓글을 네. 확인을 했을 때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옥고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원폴라인 쇼턴이라고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원폴라인 쇼턴은 아니에요, 사실은. 네, 투폴라인이지만 내가 원폴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타야 이 정확하게 이 탑앤테일 피보팅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투폴라인으로 움직여야지 하면서 타게 되면 테일성 컨트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원폴라인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특히 네, 제가 또 테일성이 강했잖아요. 많이 강하셨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이 조금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스탠다드 쇼터는 원래 투폴 라인이지만 원폴 라인이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탑앤테일의 움직임을 연습할 수 있겠죠? 더 좋아진다는 거죠. 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탑앤테일의 움직임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네, 그럼 스탠다드 쇼턴, 베이직 쇼턴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었죠? 베이직 쇼턴이랑 스탠다드 쇼턴은 리듬이 조금 달라요. 리듬이 조금 스탠다드 쇼턴은 경쾌하죠. 네. 리듬이 빠르고 네. 그러니까 발목의 활용도 더 많이 하중도 더 강하게 네. 들어가면서 리듬이 좀 경쾌하고 빠른 움직임이 나오죠. 네. 스탠다드 쇼턴이랑 베이직 쇼턴의 차이는 이제 베이직 쇼턴보다는 스탠다드 쇼턴이 좀 경쾌한 리듬과 강한 하중 그리고 아무래도 강한 하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탑앤테일이 더 강해지겠죠. 강해지는 탑앤테일 회전성 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럼 스탠다드 쇼턴의 채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스탠다드 쇼턴은 일단 경쾌하게 내가 상하 움직임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보면 네. 그냥 이렇게 낮춰가지고 테일만 이렇게 미는 경우가 많은데 턴을 빨리 해야 되니까 쇼턴이기 때문에 그런 급한 마음 때문에 이 상하 움직임이 잘 안 보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상하 움직임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피보팅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이어지는 건데 내가 상하 움직임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 다운을 하면서 하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보팅이 더 잘 되겠죠. 네. 이 상하 움직임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피보팅을 많이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하 움직임과 동시에 피보팅이 정확하게 되는지가 두 번째 네. 포인트가 되겠고 세 번째는 턴 마무리. 턴 마무리 동작에 피보팅을 정확하게 상하 움직임 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스키 방향이 45도 방향 쪽을 보겠죠? 네. 그때 내 상체가 어디가 있어야 된다 했죠? 상체나 내 중심. 이 계곡 쪽 방향을 보는 건 당연하죠. 네. 이 상체 고정은 당연하지만 부츠를 덮어야 돼요. 내 중심이 바깥쪽 스키에 정확하게 네. 올라가 있는 마무리 동작이 세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탠다드 쇼턴에서 제가 궁금한 것들이 조금 있어요. 우선 스탠다드 쇼턴이 폴 체킹이 항상 제가 어려워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폴 체킹은 다운하고 나가고 체크하면서 업을 했어요. 업과 동시에 체크예요. 체킹하면서 업이 아니고. 근데 제가 영상을 보면 조금 느리더라고요, 그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턴의 마무리 때 딱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에지가 풀리면서 같이 찍힐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턴 마무리 구간과 엣지가 풀리는 구간 사이에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까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쇼턴을 탈 때 폴을 축으로 돈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본 소리인데요. 그런가요? 폴을 축으로 돈다고요? 폴을 찝으면서 걔를 이용해서 돈다고. 폴을 이용해서 돈다고.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일로? 네, 그래서 스탠다드 쇼턴은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기술 중에도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스탠다드 쇼턴을 조금 자신이 없다, 저같이 자신이 없다 하면은 좀 어느 정도 레벨 2의 경사도가 또 있잖아요.
안 되더라도 테일성으로 스탠다드 쇼턴의 리듬을 가지고 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베이직 쇼턴의 리듬이라도 탑앤테일로 내려오는 게 나을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더 점수 잘 받으실 것 같아요? 탑앤테일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정확한 동작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리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확한 동작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확한 네. 동작을 하면서 네. 리듬을 경쾌하게 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잘 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잘 타야 됩니다. 그 다음 종목은 카빙 롱턴이죠. 네. 네. 카빙 롱턴은 어떤 기술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카빙 롱턴은 일단 이제 고속계에 속하죠. 네. 저희가 이제 빨리 내려갈 수 있는 고속계에 속하는데, 그 고속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 엣징으로만 네. 스키를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키딩이라고 하죠. 네. 이 슬라이딩을 내지 않고 이 스키의 엣징으로만 턴 시작과 턴 마무리 구간을 통과해서 큰 턴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엔 카빙 롱턴인 거죠. 네. 그럼 카빙 롱턴에서의 레벨 2 채점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카빙 롱턴도 마찬가지로 네. 버티컬 무브먼트 굉장히 이제, 중요하네요.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 카빙 롱턴에서의 버티컬 무브먼트가 세 가지 방향이 있죠. 네. 앞쪽. 앞쪽, 위쪽, 안쪽인데 네. 고속이잖아요. 네. 고속이니까 뭔가 앞쪽이랑 위쪽보다는 그것도 같이 활용을 하지만 안쪽으로, 스키 방향의 안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네. 움직여주는 게 카빙 롱턴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 엣징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빠른 엣지를 건 상태에서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네. 내 중심선하고 스키어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생겨야 네. 이걸 버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외력을 강하게 오는 이 원심력을 버텨낼 네.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당연히 앞쪽이랑 위쪽의 움직임도 있지만 네. 턴의 안쪽으로 업을 하는 이미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이렇게 기우는 듯한 모습이 나오겠네요. 중심이 움직이는 거라고요. 아, 네. 이렇게 가는 건 상체가 가는 거고, 내 상체가 무너지지 않은 선에서 내 중심 전체가 안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네. 또 있을까요? 채점 포인트? 또 있죠. 네. 저희가 버티컬 무브먼트를 일단 기본적으로 업 동작을 네. 하면서 양발의 엣지 세팅이 중요하죠. 저희가 양발의 엣징으로 엣지. 네. 스탠다드 쇼턴 같은 경우는 탑 앤 테일이고, 네. 카빙은 뭐죠? 테일. 죄송합니다. 장난이고요. 탑이요. 탑 컨트롤. 탑이 간 자리를 테일이 따라가라. 그러셨잖아요. 네. 네. 탑 컨트롤이죠. 탑 컨트롤. 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버티컬 무브먼트 동작을 하면서 중심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안쪽? 아까 안쪽이라 하셨잖아요. 중심이 안쪽으로. 죄송합니다. 안쪽은 맞지만 제가 그 두 가지는 빼지 말라 그랬잖아요. 안쪽? 위쪽? 앞쪽?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쪽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 네. 중심이 앞으로 가야 탑에 무게가 실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탑에 무게가 실려야 탑 컨트롤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탑 컨트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중심이 안쪽과 앞쪽으로 같이 움직여줘야 저희가 이 양발 세팅을 하면서 탑 부분이 먼저 세팅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는 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 네.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턴의 마무리. 네. 그러니까 카빙에서의 턴의 마무리도 마찬가지로 쇼턴과 마찬가지로 일단 턴의 마무리는 내가 다음 쪽 업을 하기 위해서 엣징을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풀 때 내 중심이 계속 스키보다 안쪽에 있는 상태에서 업을 하게 되면 이 업 구간이 엄청 길어지겠죠. 다음 쪽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네네네네. 근데 내가 폴라인을 지나서 턴 후반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내 몸의 중심이 바깥쪽 스키 쪽으로 조금씩 움직여주면서 마무리가 되게 되면 네. 마무리 동작 때는 바깥쪽 스키랑 내 몸의 중심이랑 어느 정도 가까워지겠죠. 네. 가까워지고 나서 내가 버티컬 무브먼트를 했을 때 네. 엣지가 빠르게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빠르게 풀려요. 빠르게 풀리겠죠. 네. 그러니까 내 중심이 턴의 마무리 구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깥쪽 스키와 가까워지면서 마무리가 돼야 네. 다음 쪽 버티컬 무브먼트를 사용했을 때 빠르게 다음 전반의 엣지를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아, 네. 제가 카빙 롱턴에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다 하겠습니다. 우선 카빙 롱턴 같은 경우에 이제 기선정 영상이나 저는 우선 감독님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버티컬 무브먼트보다는 이렇게 다리를 스트레치하면서 들어가는 영상들이 많이 보였단 말이죠. 근데 레벨 2에서 어떤가요? 레벨 2 때는 제가 하는 기술은 조금 더 이제 전국 기술 선수권 대회에 맞춰진 상급 기술이고요. 네. 이제 레벨 2는 아무래도 버티컬 무브먼트 동작. 저도 버티컬 무브먼트 동작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위로 높아지는 동작을 최대한 제하고 이제 앞과 안쪽으로 움직여지는 동작, 버티컬 무브먼트 동작을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2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확하게 기술적인 모션들이 정확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레벨 2는 이 기술 선수권이 아니고 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정에 맞춰진 동작을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뭐 스트레치고 뭐 이런 동작은 생각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또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폴을 끌면서 타더라고요. 안쪽 폴을? 안쪽 폴을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타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레벨 2에서도 그렇게 타나요? 폴을 끈다는 거는, 그러니까 폴이 결국에는 저희가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폴을 들고 타는 거잖아요. 폴을 억지로 끄는 느낌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중심이 카빙 롱턴 같은 경우는 스키와 거리가 내 중심이 안쪽에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다운하면서 낮춰지는 동작을 할 때 내 중심선이 낮기 때문에 폴링이 이렇게 쭉 끌려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낫지, 억지로 폴링을 끌려고 하면 또 상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래도. 저는 탈 때 폴링을 끌고 탄다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낮기 때문에 폴이 끌리는 거지 어거지로 폴을 끄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다운이 들어가면서 옆으로 앉는 듯한 포지션이 나오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카빙 롱턴을 타기 위해서 부츠 잡기 뭐 이런 부츠 잡기 이런 연습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타면 효과가 좋을까요? 이해를 잘 못했는데 카빙 롱턴을 타면서 이게 부츠 잡기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부츠 잡기를 시키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다운을 하면서 내 중심선이 스키보다 안으로 낮아지면서 턴을 하는 동작에서 내가 만약에 바깥쪽 부츠 잡기를 하게 된다면 일단 중심선을 낮추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내 골반이 이렇게 좀 꺾이는 동작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연습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연습 방법이 다르지만 저는 잘 시키지 않는 동작이거든요. 그럼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베이직 동작에서 지금 계속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서 많아요. 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베이직 기술들에서는 이제 경사면에 맞춰서 어깨 기울기를 주면서 타잖아요. 근데 카빙 같은 경우에 이제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 경사도에 맞춰서 어깨가 기울기보다는 뭔가 반대로 기울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스키보다 중심이 안쪽에 있으니까 안쪽에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거는 일단 기본적인 포지션에서 우리가 뭐 베이징 롱턴이나 어떤 다른 포지션적인 연습을 할 때 그러니까 내 중심이 스키보다 안쪽에 있어도 내가 정확하게 바깥발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심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고속계에서 우리가 바깥발 이 엣징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심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외력을 버텨내는 것 뿐이지 억지로 안으로 들어가는 동작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버티기 위한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고속에서. 알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억지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외력을 버티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말씀 아닌가요?
제가 슬로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네. 매력을 버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동작이니까. 매력을 버티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동작이다. 그러니까 고속에서 네. 매력이 강하게 오기 때문에 네. 바깥쪽 어깨가 안쪽 어깨보다 이렇게 높아 보이는 뭐 사진이나 뭐 영상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이제 그 강한 외력에 의해서 네. 네, 그리고 속도에 의해서 네, 바깥쪽 어깨가 조금 들려도 바깥발을 정확하게 컨트롤을 하는 네. 사람이라면 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네. 네,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는. 이해했습니다. 이해하셨죠? 죄송합니다. 다음 종목은 종합 8강인데요. 제가 종합 8강 할 때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종합 8강은 어떤 기술이죠? 이제 종합 8강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종합적인 이제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8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롱턴, 숏턴, 미들턴 이 세 가지 기술이 들어가 있죠. 베이직으로 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카빙 종목이고요. 네. 네, 카빙으로 기술을 구사하셔야 되죠. 네. 채점 포인트는 어떤 것인가요? 이제 제가 일부러 세 가지씩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채점 포인트를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엄청 많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스타트에 딱 섰을 때,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스타트하러 가기 전에 이 세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탔을 때 레벨 2 붙는다?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6개, 7개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세 가지를 그냥 네,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종합 8강은 뭐 롱턴, 뭐 숏턴, 뭐 미들턴이지만 이 턴의 연결 구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롱턴에서 숏턴 들어갈 때, 네. 숏턴에서 미들턴 들어갈 때의 연결 구간을 네. 뭐 내가 그려놓은 코스가 있잖아요. 네. 슬로프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서 활주를 때 대신에 그 연결 구간만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네. 연결이 되게끔, 그리고 롱턴에서 숏턴 넘어갈 때 뭐 자연스러운 것도 맞지만 내가 롱턴에서 숏턴 들어갈 때 내가 숏턴을 바로 구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연결이 중요한 거죠. 네네네. 네. 롱턴을 하고 있다가 한참 뒤에 뭐 연결 구간이 엄청 길어가지고 숏턴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연결이 바로 이어지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작은 미들턴을 하나 그려서 내 상체 방향을 숏턴을 하기 전에 폴라인으로 빨리 맞춰놓고 숏턴을 들어간다던가 맞습니다. 하는 그 연결 구간이 가장 중요하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카빙 숏턴이죠. 네. 카빙 롱턴을 하면서 카빙 숏턴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일단은 처음부터 있는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속도감이 있죠. 그래서 카빙 숏턴을 들어가면서부터는 무조건 포지션을 많이 낮춰가지고 중심선을 많이 낮춰가지고 빠르게. 네. 그러니까 내가 포지션을 높은 상태에서는 발목 무릎을 빠르게 움직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선을 많이 낮춰서 내가 발목 무릎을 빨리 움직여서 에지 세팅을 빨리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두 번째 네. 포인트고, 세 번째는 이제 숏턴이 거의 직진성으로 내려가는 기술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속도가 엄청 빠를 거라는 거죠. 그렇죠. 속도가 엄청 빠른 상태에서 미들턴을 들어갈 때 네. 그 강한 압력을 내가 버텨낼 수 있게끔 포지션을 잡아주는 게 가장 또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숏턴은 잘했는데 미들턴에서 그 속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몸이 뒤로 빠진다던가 네. 아니면 턴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래로 막 흘러가지고 피니쉬를 통과한다던가 네. 하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빠른 속도를 이겨내기 위한 포지션. 네. 그러니까 내가 더 강한 외력을 버텨내기 위한 뭐 다운 동작이 되겠죠. 네. 다운하면서 이 엣징을 유지할 수 있게끔, 강한 압력을 버텨낼 수 있게끔 내 포지션 중심을 낮게 낮춰가지고 미들턴을 하는 게 세 번째로 중요한 채점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스킬을 아예 모를 때는 종합 8강은 창작 활동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아요. 네. 그림을 그렇죠. 슬로프에 그림을 그리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레벨 2 같은 이제 검정 같은 경우는 가장 표준적인 거를 많이 해요. 롱턴 2개에서 3개, 네. 숏턴을 뭐 5개에서 8개, 그리고 미들턴을 뭐 2개에서 3개 하면서 피니시를 통과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거죠? 맞습니다. 전 궁금한 게 있는데 비근한데 물어보려고 하시면 네. 그냥 물어보지 마세요. 비근한데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2가지 남았는데요. 게이트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일단 레벨 2에는 이제 초를 재지 않죠. 네. 그냥 타임이 들어가지 않고 동작에 대해서 네. 검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게이트 같은 경우는 게이트가 항상 세터 꽂으시는 분에 따라서 게이트 스타일이 약간씩 다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게이트가 어떻게 꽂히든 그 네. 게이트의 라인이 있어요. 네. 네. 게이트 라인을 네.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네. 항상 게이트 전에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게이트 전에 모든 준비와 동시에 다운 동작을 하면서 게이트를 통과하는 게이트 라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게이트 라인을 정확하게 타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버티컬 무브먼트. 게이트 같은 경우가 네. 게이트의 버티컬 무브먼트요? 그럼요. 쉽게 얘기하면 게이트랑 인터스키의 차이는 네. 저는 이제 라인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게이트는 내가 활주하는 방향의 아래쪽에 많이 꽂혀 있잖아요. 네. 옆쪽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계속 활주하는 게이트가 꽂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버티컬 무브먼트를 사용하면서 다음 게이트를 들어갈 때 이 엣지 체인지를 하면서 내 스키가 바로 아래쪽으로 게이트에 가깝게 붙기 위해서 체인지를 하면서 스키가 아래 방향으로 좀 많이 활주를 하거든요. 게이트 네네네. 같은 경우는. 레이싱이요? 네. 근데 이제 인터 스키 같은 경우는 이 스키가 턴 마무리 끝난 방향 그대로 이 전반을 조금 크게 그려가는 라인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버티컬 무브먼트가 두 번째 포인트인데, 버티컬 무브먼트 동작을 하면서 앞쪽의 움직임보다 내가 이 다음 게이트 방향 쪽으로 버티컬 무브먼트를 한다. 네. 꿀팁이네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게이트에 가장 가깝게 붙어서 네. 활주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연결되는 건데 네. 게이트에 가까이 붙어 가는 게 네. 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내가 업 동작을 게이트 방향 쪽으로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첫 번째에 나왔던 게이트 라인을 정확하게 그리면서 다운을 하면서 게이트에 가까이 붙는 거지. 네. 업을 하면서 게이트에 가까이 붙었다가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다운을 하게 되면 다음 게이트를 또 가까이 붙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업 동작을 하면서 게이트 전에 모든 준비와 동시에 다운하면서 게이트를 가깝게 붙어서 통과를 하는 게 세 번째라고 세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죠. 이해했습니다. 네, 그럼 게이트를 우리가 이렇게 탁 치고 가잖아요. 팔로 탁 치고 가는데 근데 게이트를 친다고 해서 절대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게이트를 치면 점수가 더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게이트를 치려고 몸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일단 동작에서 마이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카빈 롱턴 동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다운을 할 때 바깥쪽을 정확하게 내가 바깥쪽 스키에 힘을 실어주면서 다운을 하잖아요. 턴 마무리까지 끝까지. 근데 이제 게이트에 가까이 붙으려고 다운은 했다가 다시 이게 펴지는 거죠. 이렇게 몸이 안쪽으로 게이트에 붙으려고 게이트를 치려고. 그래서 게이트를 친다고 해서 절대 점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니까 정확한 동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봤는데 정말 감독님이 말씀했던 최악의 3단계가 나오더라고요. 막 엉덩이 이렇게 나오고 몸 꼬이고 이런 거. 그런 거를 조금 게이트에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게이트를 보면은 계속 빠르게 내려가야 될 것만 같고 쳐야 될 것 같고 자세가 망가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냥 결국에는 제가 얘기한 대로 타면 다 고쳐지는 거고, 솔직히 게이트를 많이 타야 돼요. 사실은 이제 이것도 모글과 마찬가지. 게이트, 그러니까 모든
이게 이제 뭐 스키를 많이 타면 다 가장 좋지만 게이트 같은 경우도 내가 경험을 많이 해봐야 이 게이트에 대한 겁도 일단 없어질 거고 일단 뭐 리듬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경험이 일단 되어 있어야 좀 더 타기 쉬워지겠죠 아무래도. 근데 만약에 뭐 게이트를 그날 가서 처음 타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방금 얘기한 포인트만 생각해서 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방금처럼 이제 뭐 이렇게 다른 동작들이 나오는 거를 어떻게 고치냐 칼빙 롱턴을 타면서 그 동작을 고쳐 나가는 게 가장 좋고 또 카빙 롱턴도 안 됐을 경우에는 뭐 베이징 롱턴을 조금 빠르게 활주하면서 속도를 좀 고속계로 내면서 베이징 롱턴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런 동작을 하면서 이제 자세를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혼자 레벨 2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게이트를 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모든 스키장마다 게이트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있잖아요. 스키장마다. 네네네네. 그래서 뭐 가까운 스키장에 가셔가지고 문의를 하신다면 네. 아마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1일 게이트를 탈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엘란 스타 스키 스쿨 같은 경우는 수요일 금요일 날 이제 야간 게이트를 꽂고 그리고 주간에 9시부터 1시까지는 항상 꽂혀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뭐 전날에 전화로 문의를 하신다던가 게이트를 연습하실 수 있죠. 네, 베어스타운 엘란스타 스키 스쿨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날에 게이트 문의 전화를 주시면 게이트 이용이 가능하니까 문의 주세요. 아, 궁금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홍보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 건데요. 다음 종목은 모글입니다. 모글은 어떤 채점 포인트가 있다? 아, 모글 부정지사면. 제가 공부까지 하고 감독님 왔어요. 오늘 오늘 좀 이상하네요. 슬로프 바깥에선 제가 좀 정상인 편이에요. 네, 모글은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부정지사면. 모글 같은 경우는 일단 레벨 2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맞습니다. 종목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스키 하중. 하중. 네, 처음에 이 모글 골 안으로 들어갈 때 네. 스키를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피면서 네. 던지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중에도 바깥쪽 스키의 하중이 계속 어려워요. 지속되면서 이 목을 깊은 골 안으로 들어가는 게 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바깥발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오히려 스탠다드 쇼턴보다도 더 중요해요. 모글에서. 네. 그러니까 모글 같은 경우가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스키의 하중보다는 그냥 이 골에 몸을 맡기죠. 네, 이 골에 스키를 이렇게 던져서 쿵쿵쿵 하고 떨어지면서 몸이 뒤로 빠지고 맞습니다. 스키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글을 들어가는 중에도 꼭 바깥쪽 다리에 하중을 하면서 나오기 직전까지 계속 하중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스탠스가 이제 잘 모여져 있는 결국에는 양발 컨트롤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발을 컨트롤을 하면서 정확하게 골 안으로 같이 움직이고 같이 나오는 레벨 2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스탠스가 이렇게 넓어져 있고 다리 사이가 너무 보이면 목을 탈 때 이쁘지 않죠 아무래도. 맞아요. 네, 자꾸 스탠스가 자꾸 벌어지면 네. 양발 하중이 아니고 그 양발 컨트롤이 정확하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감점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스탠스를 딱 붙여서 양발을 정확하게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모글에선 그 붙여 딱딱 붙여도 돼요? 딱딱 붙이는 게 아니고 계속 붙여져 있으면 돼요. 세 번째 포인트는 턴의 마무리죠. 네. 그러니까 턴의 마무리 때는 이 무릎이 이렇게 구부려지면서 골을 빠져나오는 턴의 마무리잖아요. 네. 근데 이 빠져나오는 중에 이 스키를 굉장히 가볍게 만들면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무릎이 구부러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지막까지 내가 빠져나오기 직전 다음 골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이 바깥발을 계속 하중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턴의 마무리까지. 그러니까 이걸 골 안으로 만약에 내가 하중을 하면서 들어갔어요. 네.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올라올 때
이거를 그냥 스키를 좀 가볍게 힘을 풀면서 이렇게 구부려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됐을 때 가볍게 올라올 경우에는 이 스키 탑 부분이 너무 위쪽으로 솟아가지고 다음 전반에 들어갈 때 몸이 뒤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절대 전반, 중반, 후반 다 이 골을 계속 모든 컨트롤을 거를 할 해야- 때까지는 네, 바깥발 하중이 계속 지속적으로 아.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세 번째 턴의 마무리까지 네, 나와야 되는 세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세 번째 포인트는 사실 첫 번째 포인트하고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네. 그래서 모글은 뭐 네 번째 포인트까지 말씀드리면 네. 뭐 저희가 상체 고정이라고 하죠. 네. 그 상체 고정이 모글에서도 가장 엄청 중요한 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을 저희 이제 오늘 영상이 올라갈 거지만 모글을 탈 때 폴 길이의 팁도 많이 주셨잖아요. 아, 네네. 네, 그리고 폴을 좀 짧게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희 고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모글에 대한 또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모글을 제가 영상을 봤는데 최악이더라고요. 다리 스탠스가 막 너무 그랬어요. 막 삼각다리가 계속해서 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리를 묶고 하면 괜찮나요? 저는 묶고 연습한 적이 없지만 아, 사실 제가 인터스키를 타기 전에 네. 다리에 이렇게 무릎이라던가 부축끼리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타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조금 가장 네. 좋은 연습 방법이지만 사실은 좀 위험한 위험하죠. 동작이기도 하죠. 네. 이제 아무래도 컨트롤을 못했을 때 넘어졌을 때 이 네. 다리가 그렇죠. 자유롭지 못하니까 딱 묶여 있으니까 오히려 좀 더 다칠 위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모글은 잘 타지만 다리가 자꾸 안 붙으시는 분들은 연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하셔도 되긴 한데 사실 위험하다는 거 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모글에서 궁금했던 점이 폴 체킹이에요. 그래서 폴 체킹을 보면 다음 모글을 이렇게 찍잖아요. 네, 근데 자꾸 팔이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폴 체킹을 좀 앞에 모글을 찍는다는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완전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골에 찍으려고 하는 것보다 네. 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골 그 뒤쪽을 찍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더 앞에요? 네. 아. 그래서 업 동작을 할 때 네. 이제 폴 링을 네. 그러니까 내가 이 펴는 동작을 함과 동시에 미리 이렇게 네. 준비를 해놓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죠. 스탠다드 쇼턴도 마찬가지로 풀체킹을 하는 고속에서 풀체킹을 하는 이 모글에서 풀체킹은 내가 이 폴을 너무 강하게 지지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몸이 빨라져요? 뒤로 빠지거나 폰이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래서 가볍게 그냥 체킹하고 네. 그래도 가볍게 체킹을 해도 어쨌든 우리가 활주하면서 찍히는 거니까 얘가 튕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잘 계속 컨트롤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죠. 그럼 오늘 이렇게 6가지의 종목들의 채점 포인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3가지들만 기억하시면 레벨 2의 합격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게 무조건적으로 합격하는 건 네. 아니고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합격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정말 꿀팁? 여러분들이 검정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한 영상이니까 뭔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감독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레벨 2 때 물론 제가 그 장소에 있겠지만 너무 떨려. 아 벌써 떨려. 그러니까 이 레벨 2를 준비하는 기간에 이제 부상을 입으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몸에 무리가 갈 정도로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지도 함께 그려주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올 시즌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즐겁고 안전하게 스킹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파이팅! 그러면은 오늘 영상을 여기에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희 감독님과 옥건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